네, 5월 25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XRP가 가운데 있고 이 손을 보면 이 다이아몬드 핸드예요.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페이퍼 핸드가 보통 이제 쉽게 겁에 질려서 파는 개미들을 의미하고 이 다이아몬드 핸드 절대 안 깨지는 게 다이아몬드잖아요. 이 다이아몬드 핸드 절대 놓지 않는다. 깨지지 않는 손. 그래서 XRP를 놓지 않는다. 절대 매도하지 않는다. 이 호들러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준 이미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다이아몬드 핸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지? 뭐 이런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잭 더 리플러가 올린 건데 지금 XRP 팔 때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분위기 자체가 이 분위기가 이 맞다 틀리다는 모르죠. 이건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 봤을 때 내지는 우리가 체감했을 때 알 수 있는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분위기가 지금 한 일주일 상간의 상황을 놓고 보면 뭔가 좀 희한하긴 해요. 좀 희한한 상황을 우리가 많이 느끼죠. 특히 이제 힘먼 이메일을 공개해라.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공개해라 라는 판결과 더불어서 SEC 스태프의 이메일을 보니까 XRP가 증권이 아닐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게 또 확인이 되다 보니까 와, 골 때린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건데 리플 판결, 이 소송 판결, 약식재판 판결이 과연 언제쯤 나올 것인가? 이것과 관련해서 일단 제레미 오건 변호사가 그냥 특이한 건 없어요. 라운드업의 관점인데 6월 13일 이전에도 가능은 한데 하지만 힘먼 스피치 공개일 이후에 이 약식 판결 가능성이 더 높아.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6월 18일, 13일로 지금 지목이 된 건 원래 6월 6일이죠. 힘먼 스피치 이메일 공개해라. 이후 21일 안에 이제 공개를 해야 되니까 그게 데드라인 6월 6일이 되는데 리플과 SEC가 같이 일주일 공개를 연장해 달라고 공개 시점을 일주일 미뤄 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한 걸 법원이 즉각적으로 승인을 하면서 그게 일주일 플러스가 돼서 6월 13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6월 13일에 공개가 되는 게 아니고 마지노가 6월 13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6월 13일에 공개될 가능성은 높죠. 통상 SEC가 했던 짓들을 생각을 하면 보통 뭔가 데드라인에 임박해서 내지는 데드라인이 지나서 뭔가 하는 게 많았기 때문에 6월 13일에 공개할 가능성은 높지만 일단 법원이 얘기하는 거는 6월 13일 안에 공개를 하라는 거예요. 이내. 예. 그러니까 언틸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힘먼 스피치 공개일, 그러니까 6월 13일까지 기다릴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기다릴 가능성이 더 높아. 그래서 6월 13일 이후 직후의 판결 가능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봤자 지금 이제 뭐 2, 3주 뒤인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6월에는 뭔가가 벌어질 수 있는 건가? 그래 6월에 대한 기대감이 좀 지금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6월과 7월로 이어지는 올해도 변함없이 서머 랠리가 등장을 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지금 바라볼 수가 있는데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이 Redefine Tomorrow라는 어떤 서밋에 이 버추얼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 버추얼 서밋인데 온라인으로 지금 인터뷰를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일단 힘먼 스피치 공개 판결과 관련해서 힘먼 이메일이 6월 13일에 공개가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투명성을 위한 큰 승리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이거 되게 재밌어가지고 다 찾아봤거든요. 오늘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 멘트하는 거 다 들어봤는데 쉽게 말하면 그거죠. 법원은 지금까지 스탠스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걸 다 공개를 해서 명확하게 다 확인을 하자, 이런 스탠스였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힘먼 스피치 공개를 해서 다 까보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투명성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판결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미국 규제 당국은 업계 리더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명확성이 없었다. 그래서 리플은 이번 싸움에 몸을 기대고 싸우기로 결정을 했다. 이런 약간의 의지 같은 것도 내비쳤습니다. 핵심은 여긴데 SEC와의 소송전은 이르면 몇 주 안에 끝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한다. 올해 판결이 나오는 건 확실하다. 다만 몇 달이 아닌 몇 주 안에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안고죠, 이게. 예. 지금까지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뭐랄까 조심스러운 입장을 좀 펼쳐 왔었어요. 아시겠지만 올해 안에는 나올 것 같다. 이게 사실은
갈링하우스 CEO의 기본적인 어떤 스탠스였어요. 공개석상에서 소송 결과 언제쯤 나오는 걸로 기대를 하고 계시나요? 라는 질문이 나오면 올해 안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그게 몇 주 안에 나올 것 같다. not months라고 얘기를 해요. 몇 달이 아니고 몇 주 안에. 통상 몇 주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보통 한 달 안팎의 시간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5주가 넘어가면 이제 한 달, 두 달의 개념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5주 안쪽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몇 주의 개념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in weeks라는 거는 한 달 안에 한 달 전후 시점에 뭔가가 좀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25일이잖아요. 13일까지 이제 3주가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 윅스의 개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월 말 전에 지금 뭔가 벌어질 수 있을 가능성. 특히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 이 소송 당사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6월 안에 뭔가가 벌어질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판결이 날 수 있을 가능성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점을 찍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몇 차례 계속 짚어봤지만 힌먼 스피치 공개 판결 그리고 SEC 스태프 이메일이 공개된 이후에 분위기가 확 쏠렸어요. 어떤 분위기냐면 합의 가능성, 합의 도출 가능성 플러스 승소 가능성 내지는 기각 가능성 이런 거에 지금 분위기가 쏠리다 보니까 물론 분위기는 말 그대로 분위기입니다만 그 분위기라는 게 사법당국의 여러 관련 사건들의 스탠스를 보더라도 일관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아 진짜 뭔가 지금 벌어지려고 하나? 이런 기대감을 또 키우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하위 테스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XRP가 증권법에 따른 증권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SEC 직원의 이메일 이게 지금 법원에 제출돼 있다는 거 되게 섹시하죠. 이런 상황들. 특히 또 하나가 이게 지금 이 타이밍이 절묘한 거예요. 이 타이밍이 되게 절묘한 건데 소송과 관련해서 굉장히 어떤 우리로 하여금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여러 일련의 상황들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리플의 어떤 비즈니스 확장과 관련된 비전의 구형과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동시다발적으로. 일단 대차대조표에 지금 10억 달러 이상이 현금으로 지금 총알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스위스와 아랍에미리트 기업에 인수하는 데 있어 사용할 것이다. 최근에 스위스 메타코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천억 원 넘는 돈을 현금으로 때려박아서 인수를 했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다 지금 사무실 오픈했고 11월에 리플 스웰 두바이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업 인수까지 여기다 돈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재밌지 않나요? 비트 스탬프의 지분 일부를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지분 일부를 리플이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런데 아시겠지만 비트 스탬프는 바이낸스에 이어서 글로벌 XRP 거래량의 이 두 번째 스코어를 가지고 있는 거래소예요. 그래서 리플이 지금 유동성 강화 차원에서 뭔가를 하려고 거래소 지분까지 지금 인수를 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까지 좀 갖게 만든 이슈여서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너무 전폭적이에요. 이 두 가지 투트랙 사이클인 거잖아요. 이게 지금 한쪽에서는 소송 이슈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펼쳐지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리플의 비즈니스 혁신과 관련해서 아주 전폭적인 흐름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네, 킹크님 어서 오세요. 네. 지금 6월 이것과 제가 지금 홍콩을 같이 엮은 게 뭐냐면 6월에 뭔가 벌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하나 있잖아요. 또 하나가 지금 홍콩 이슈입니다. 재밌는 거는 홍콩에서 6월 1일부터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개인이 그러니까 허가받은 규제받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개인이 크립토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허용한다. 이게 지금 결정이 됐잖아요. 발표가 됐는데 이것과 관련된 소식을 중국 CCTV, 관영 CCTV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단신 보도 몇 줄짜리 한 20초로 읽으면서 보도를 한 게 아니고 1분 40초짜리 정식 리포트를 통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CCTV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지금 이 공산당 관영, 공산당의 관점과 부합하는 소식들을 인민들에게 알리는 그 미디어, 그러니까 에이전시 미디어의 역할을 하는 게 CCTV죠. 그런데 중국 정부는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비트코인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것도 되게 구체적으로 보도를 해요. 실제로 비트코인을 ATM 기기를 통해서 인출하는 것, NFT 마켓에서 NFT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까지 다
직접 다 화면에 담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뭐지? 중국 정부가 이게 어떤 의도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암묵적으로 중국 정부의 백업이 있기 때문에 홍콩 정부가 저렇게 적극적으로 크립토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래서 6월 1일 전격 오픈 뭐 이렇게까지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CCTV가 이런 걸 보도를 하고 나니까 이거 뭐지 싶은 거죠. 근데 비트코인 매거진이 딱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과 같은 결의 어떤 분석을 내놨는데 중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조용히 허용하고 있다. 네. 이렇게 조금 평가를 했습니다. 그럴싸하죠. 예, 그럴싸하고 이것만 놓고 보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 이게 지금 글로벌하게 난리가 났고 특히 중국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다라고 합니다. 저는 중국 커뮤니티는 중국어를 할 줄 몰라가지고 안 보고 있는데 아무튼 뭐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크게 이 창펑자오도 또 이 말을 합니다. 창펑자오도 CCTV가 암호화폐 관련 보도를 한 건 이건 진짜 빅딜 큰 사건이야. 큰 사건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진짜 큰 사건이에요. 이거 CCTV가 이랬다는 게 큰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야, 과거에 이런 보도는 상승세로 이어졌다. 그쵸? 중국에서 어떤 친화적인 스탠스를 보여준 걸로 해석이 됐기 때문에 물론 과거가 미래를 예견하는 수단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긴 했지만 큰 사건인 거예요. 빅딜.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이런 게 좀 부담스러웠는지 기사가 지금 없어졌어요. 기사가 지금 돌연 삭제가 됐습니다. 이 네트워크 문제가 이거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아마 이슬님은 읽으실 줄 아실 것 같아요. 이 네트워크 문제가 발생했거나 페이지가 존재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이게 그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 본토와 연관돼서 해석되는 이런 것들이 아마도 조금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기사를 삭제해 버렸어요. 딱 공산당스럽죠. 이게 CCTV입니다. 이게 지금 딱 CCTV예요. 그런데 CCTV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보도를 했다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제가 이렇게 엮은 거는 리플과 CCTV 이야기를 중국 홍콩 이슈를 엮은 거는 6월이 기대되기 때문이에요. 6월. 6월에는 뭔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6월에 뭔가 벌어진다라면 서머랠리로 연정돼서 작년처럼 7월까지 잘 연결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비트코인 반감기 프리해빙 시즌으로 이제 접어들게 되고 미국에서는 금리 동결이 이어지면서 급기 약간 빨라진다라면 하반기 인하 가능성 뭐 그런 기대감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참고를 하시면 6월달 전략 세우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